자, 친구들, 선생님이 목을 좀 촉촉하게 적시고 왔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신 거기 때문에 알지, 얘들아? 커피는 목을 더 갈라지게 하는 거 아니? 커피 마시면서 얘들 하면 안 돼. 너희들 정말 촉촉한 너희들의 성대가 커피를 마시면 점점 쩍쩍 갈라진단다? 뭔 소리야? 자, 그러면은 1890년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시기고요. 선생님이 농민이 군대 국가를 향한 노력, 정부의 개혁,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개혁,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농민의 개혁, 가본을 하면 빼놓으면 안 되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먼저 1차 동학농민운동이지요. 여러분들 1차 동학농민운동 하면 이거부터 기억나야지요. 고부의 탐관오리, 바로 조비응갑이 때문에 봉기가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무슨 봉기? 고부봉기 일어나게 돼,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백산농민봉기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관군이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들이 승리하더라.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이 되고요. 여기에 농민군도 정부군도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주에서 맺은 화해의 약속, 전주 화약 되겠습니다.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까지. 자, 전주 화약의 내용은 농민들은 일단 뭐라 그러냐? 패정 개혁안을 실시 제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교정청 설치해라. 그리고 전라도 일대에는 집강소 만들어라. 알겠다. 니들은 자진해산해라. 알겠다.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일본 애들 이런 상황에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뭔가요? 먼저 군국기무처 만들고 신분제, 과거제 폐지하고, 그 다음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조세의 급납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야, 왜 너희 우리 아들나라에서 개혁을 하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너희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냐? 2차 동학농민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러 가고요. 결과적으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 농민군들은 패하게 되더라. 요까지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었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해봐라.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다시 만약에 서술형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동학농민운동은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농민들의 개혁운동이었다.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막기 위한 반외세 운동이었다. 이런 거 이야기도 해 줘야겠지요. 그리고 이 농민군들의 주장은 나중에 가보개혁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아름답겠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자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나중에 항일의병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나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있네요.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서술해봐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일본은요, 다시 우리나라에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뭐였나요? 먼저 군국기무처를 없앴고요. 박용효를 데려와가지고 홍범 14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 만들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적지 않을게요. 이거 말고도 뭐 8도를 23부로 고쳤다. 그 다음에 뭐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뭐 재판소를 독립시켰다인가?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반도를 일본의 청나라로부터 하향받게 되었는데, 아싸병 나 드디어 요동반도를 차지했다. 일본이 좋아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무슨 사슴 한 마리가 와가지고 돌려줘. 그 사슴 이름이 뭡니까? 러도프 삼국 간섭. 자, 삼국 간섭이 일어나더라. 러도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 나라에서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가 짱인가 봐. 친러파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명성황후 민비를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 화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나라를 경복궁을 점령해서 을미개혁 제3차 개혁을 3차 가보개혁을 일으켰다. 3차 가보개혁의 3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 태양력을 사용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또 종두법을 시행했다. 또 단발령을 실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신년에는 자기 부인이 일본군에게 죽었는데 일본군이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궁궐을 지키고 있으니 너무너무 무서운 고종은 자기 아들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구 열강들이 야, 조선이란 나라에는 임금이 없대.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병신년이다. 그래서 이 병신년 때에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우리는 그것을 독립협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협회는요, 뭐 심플하지요.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문, 독립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민중 계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민공동회라든지 관민공동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헌의 6조를 채택해서 우리나라를 입헌군주국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종이 해산 명령에 따라서 해산하고 맙니다. 자, 정유년에는요, 고종이 환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호를 바꿀 거예요. 뭐라고 바꾼다고요?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스스로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로 즉위를 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광무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899년 광무개혁을 일으키게 되더라. 광무개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대한국 우리나라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의 기본 이념이었던 네 글자죠. 구본신참 을 내세워서 복고적인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고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뭐 근대국가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근대국가 관련 있는 두 가지를 찾는다면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공업을 발전시켰다는 거. 근데 얘들아, 이 광무개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차, 2차, 3차 가부개혁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는 관련 없이 일어난 거니까 가장 자주적인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890년대를 다 끝내봤고요. 이번에는 90년대 엄청 많네요, 내용이. 뾰 가가지고 이제 1900년대 됩니다.
1900년대는 국권 피탈의 시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 가져가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와 한일 의정서를 채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이 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종례하고 다시 돌아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뿅!